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모공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상병시절 133번째 이야기. 정훈시험과 체력검정 그리고 성과 측정. 2. 연이은 측정. 1982년에 들어서면서 우리 부대는 팀 스피리트라는 대규모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팀 훈련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육격과 산악 훈련을 제외하고는 교육사단으로 평범한 일상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굵직한 훈련 스케줄은 없었지만 소소한 작전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안정된 부대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막을 보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를 괴롭히는 또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체력 검정과 성과 측정 같은 각종 측정과 검열이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5분 대기조 군단 측정과 태권도 측정 등을 실시했는데 7월이 되면서는 지난 상반기를 결산하는 측정과 검열 등이 연이어 실시되었습니다. 육격 산악훈련과 100km 행군을 마치고 복귀한 뒤 우리는 중대자유훈련과 중대 ATT를 연거푸 뛰고 돌아와 일주일 정도 영내 생활을 하며 숨고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월이 시작되는 첫날인 7월 1일 목요일부터 다음날까지 이틀에 걸쳐 개인 전투력 측정이 실시되었습니다. 측정 과목으로는 각계전투, 수류탄, 경계, 화생방, 구급법 등이었고 이 과목들에 대하여 마치 훈련소와 같이 개인별로 점수를 매겨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중대는 곧바로 17연대 3대대 ATT 대항군 훈련을 다녀왔고 5분 대기조와 대침투 작전으로 삼형산을 다녀오는 등 숨가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연대에서 실시하는 정훈성과 측정이 7월 28일에 실시된다는 전달을 받은 것이 7월 20일이 넘어서였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1982년 들면서 부쩍 강화된 것 중 하나가 바로 정훈교육이었습니다. 물론 전에도 매주 수요일은 정훈교육의 날로 오전은 중대단결회의와 정훈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1982년에 정훈교육 비중이 늘어나서 때로는 토요일까지 정훈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적으로 올림픽 등을 앞두고 홍보 차원으로 군인들의 정신교육을 강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훈교육 강화와 더불어 정훈에 대한 조직체계도 강화해서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각 소대 정훈병 임무를 확실하게 하고 정훈병 집체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직적인 체제를 강화시켰습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7월 13일 화요일에는 대대 정훈과에서 각 소대 정훈병들을 모아 새롭게 발표된 통일의 노래 가창 교육을 실시했고 우리는 그것을 배워 다음 날인 수요일 문화활동 시간에 소대원들에게 그 노래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7월 28일 수요일에 연대에서 실시하는 정훈 성과 측정이 실시된 것입니다. 정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시험인지라 모두들 어리둥절하고 우왕좌왕했습니다. 시험에 앞서 7월 21일 수요일과 24일 토요일에 걸쳐 중대 전체가 모여 중대장이 교관이 되어 시험 준비를 했는데 중대장도 뚜렷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중대장도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전혀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난감해했습니다. 1982년 7월 28일 수요일 오전 2시간 동안 정훈 측정을 대비한 지휘관 교육이 있었고 오전 10시부터 정훈 성과 측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날의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지만 내 메모에 당시 1982년 정훈시간 주제 발표 주제들이 제5주차에 각하의 국정연설을 듣고였고 이에 따른 부제로 국민으로서 우리의 태도, 군인으로서 우리의 자세였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주차 토론 주제가 88올림픽을 국력신장의 전기로 삼자였고 부제로 올림픽 개최의 의의와 기대, 올림픽 개최에 대한 군인으로서의 자세 등이었던 것으로 이루어
제5공화국 국정홍보와 88올림픽 등 주요 국가행사에 대한 군인들의 정신자세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오전에 정원 측정을 하고 오후에는 개인 체력 검정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중고등학교에서도 체력 검정이 있었고 고입이나 대입 시험에 체력 검정 점수가 포함되었는데 군대에서도 비슷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날 검정 종목은 100m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턱걸이, 수류탄 던지기, 모래주머니 나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0m 달리기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나는 본래 체육에 그리 소질이 없어서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했지만 힘으로 하는 모래주머니 나르기 종목과 지구력을 요하는 2000m 달리기 등은 그런대로 체면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훈과 개인 체력 측정이 끝난 뒤 그 다음 주인 8월 2일 월요일에는 자격사격이라는 사격 측정이 있었습니다. 이날 평소보다 빠른 05시 30분에 기상을 해서 1.5를 간단히 취하고 서둘러 식사를 한 후 사격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연대 전병력이 사격을 하기 때문에 서두른 것입니다. 먼저 오전에는 M16 개인화기 사격을 자동화 사격장에서 실시했습니다. 사격은 전진무이탁 자세로 200m 표적에 20발을 쏘았습니다. 자동화 사격장에서는 명중하면 표적이 자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명중 여부를 즉시 알 수 있고 또 실감나게 사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때로는 실탄이 직접 표적에 명중하지 않고 표적지 앞쪽 흙에 박히면서 그 충격으로 돌멩이가 날아가서 표적지를 때려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분명 표적지 앞쪽에서 먼지가 일었는데 표적지가 넘어가 명중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사격을 마치면 즉시로 개인 성적이 발표됩니다. 측정이기 때문에 불합격자의 재사격은 없었으나 얼차려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M60 기관총 요원들만 모여서 공용화기 사격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우리 화기소대 총분대와 각 소총소대 화기분대원들입니다. 먼저 양각대 기관총부터 사격을 시작하여 1소대 화기분대에 기관총 2정을 설치하여 사격하고 나머지 인원들은 뒤에서 대기했습니다. 사격 순서가 많이 남아있는 우리 화기소대 같은 경우는 근처에 흩어져서 일부 낮잠도 자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사실 기관총은 전술적으로 운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사격에서 탄약수가 할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로에는 사수와 부사수만 올라가고 남은 인원들은 무더위 속에서 그늘을 찾아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으니 바로 연대장이 순시를 나온 것입니다. 사격 측정을 받고 있는 중대들을 살펴보려고 자동화 사격장을 거쳐 공용화기 사격장까지 넘어온 것입니다. 보통 연대장이 순찰을 나가게 되면 참모들이 해당 부대에 미리 귀띔을 해주는 것이 통례인데 이날은 그런 절차 없이 그야말로 기습적인 순찰을 나온 것입니다. 연대장은 일부 병사들이 낮잠을 자는 등 흐트러진 모습을 보고 대노했습니다. 즉시 사격이 중지되었고 전체 집합하여 교관으로 사격을 진행하고 통제하던 소대장들이 불려나가 정강이를 걷어채이고 우리들은 철모에 원산폭격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연대장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기합으로 끝내고 돌아갔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보충교육으로 이틀 동안 오후 4시간씩 M60 기관총 집체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8월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최종적인 성과 측정이 실시되었습니다. 성과 측정은 중대 단위 측정으로 첫날의 각계전투와 분소대 전술, 그리고 지난번 사격 측정 시 사격 저조자들의 재측정이 실시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10일에는 수류탄 투척과 3.5인치 로켓포 및 크레모아 운용과 화력 시범 등으로 역시 도촌이 공용화기 사격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3.5인치 로켓포는 소총소대에 편성된 대전차 무기로 보통 바주카포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3.5인치 로켓포의 철갑탄은 약 30cm 정도의 장갑 관통력을 지니고 있다는데 나는 실제 사격을 처음 보았습니다. 언덕을 타켓으로 사격했는데 흙 속으로 파고 들어간 포탄이 내부에서 터져서 언덕 한쪽이 날아갈 정도의 위력이었습니다.
크레모와 화력 시범은 그동안 한두 차례 보았는데 볼 때마다 그 강력한 화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왓장같이 생긴 것을 설치하고 50여 미터 측후방에 물러서서 모두 엎드리고 격발기를 누르면 전방에 서 있던 나무와 풀들이 순식간에 비산하고 그 후폭풍으로 후방까지 먼지가 뿌옇게 날아올랐습니다. 그 안에 든 700개 이상의 쇠구슬들이 탄환이 되어 비산하면서 엄청난 살상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상반기를 결산하는 체력 검정과 모든 측정, 그리고 화력 시범까지 마쳤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은 지휘관들의 평점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 사병들의 몫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